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할 결심은 오래전에 이미 끝났고 이제 캠프를 차렸다. 뭐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이제는 정말 출마할 결심을 마지막에 굳힌 걸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저도 기자 출신이라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마 곧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모든 뭐랄까 그 가리킴이 그냥 출마를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듯이 그 예. 예상이 뭐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문은 돌았다는데 내용은 사뭇 구체적입니다. 자, 캠프를 꾸렸다는 건지 안 꾸렸다는 건지 홍인주 기자. 네, 일단 분명한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에 출마 선언 가능성까지 두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훈 비대위원장 측 인사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로 실무팀을 꾸리는 등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여의도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뭐 본격적인 출마 선거를 한 것도 아닌데 사무실 마련이 그만큼 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한 전 비대위원장은 러닝메이트 격으로 함께 출마할 최고위원 후보자도 찾고 있는데요. 장동혁, 김영동, 박정아,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 거론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자를 미리 찾는 건 선출직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상체제로 전환되는 제2의 이준석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창렬 교수께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 공간을 마련을 하고 책상, 집기 들여놓고 전화기, 뭐 컴퓨터 이런 거 차려놓고 이제 이런 차원의 어떤 준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출마를 완전히 결심을 한 건지 네. 그건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나 뭐 앞뒤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은 뭐 출마하는 게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네. 또 이 상황까지 와서 출마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전 지금도 여전히 출마를 좀 안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본인에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른 거니까 네. 뭐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어차피 출마로 이제 기운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같이 하냐 문제인데 아까 나온 이제 인물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같이 비대위 지난번에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런 분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야 되겠죠. 네. 좀 기존의 정치권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같이 이제 네. 연대를 해가지고 어떤 기존의 멤버하고 기존의 세력과 또 향후 미래 세력과 같이 연합을 해서 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자신이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같이 했던 인물들만 국한되면은 그 외연 확장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기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 얼굴 면면을 보고 이제 당원들 마음도 크게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면면이 누구일까? 얼마만큼 참신함 또는 얼마만큼 함께 왔던 사람들. 뭐 이게 어느 정도 섞이게 될지 이제 이런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함께 뛸 인사를 찾고 있는 것만은 이제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최고위원들이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갈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안정적인 당 운영도 가능하고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어떤 분들과 함께 또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를 같이 하실지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국건 국장께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는 분들이 뭐 마음속으로 섀도우 캐비넷을 이렇게 이제 꾸려 보듯이 말이죠.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일단 사무총장을 누구로 해야 될지, 또 최고위원들 진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원내대표는 뭐 그대로 있다고 치고 말이죠. 이제 이런 인물들을 일단 인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최고위원들은 뭐 인선은 지명직도 있지만 네. 선출직이죠. 예. 선출직이니까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 초보입니다 아직도.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고위원 중에서 좀 반대파가 있으면은 상당히 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 최고위원도 아마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좀 출마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아, 예. 그래서 그 최고위원들은 그때 비대위에서 같이 일했던 뭐 지금 나오는 그 저기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나 김형동 뭐 비서실장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지역별로 또 안배를 해야 돼요. 아, 지역별 예. 안배를 해야 되고 여성목도 있어야 되고 아, 예. 원내 이거 다 해서 지금 조합을 아마 꾸리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여성목 원내 같은 경우는 또 윤희숙 그 전 의원도 네. 그때 중성동갑의 전현희 후보와 그 맞서서 출마할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청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관계에서 윤희숙 전 의원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자 최고위원회 굳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은 같이 끌고 갈 그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네. 참모들 중에서는 지금 비대위 때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저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전직 뭐 정치부 기자 모씨 이야기도 나오고 아, 예. 좀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몇 사람이 다니면서 사무실 구하면 그 여의도에서 다 소문납니다. 아, 예. 여의도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그 빌딩이 몇 개 없어요. 네.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어느 빌딩일까지 소문은 안 나지만 네. 캠프 뭐 구성 단계 왔다는 거 다 소문이 나 있고 아마 나중에 발표를 하면은 그 이름은 익숙한데 그 저쪽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몇 사람 지금 아마 포함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뚜껑이 열리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도 주변에 포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초가 뭐 출마 선언으로 유력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장소는 당사에서 합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면 뭐 광화문에 와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예.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에서 할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지금 경선 룰이 어차피 그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 내지 30% 들어가더라도 네. 가장 핵심은 당원들이잖아요. 네. 책임 당원들이 핵심적으로 이 당 지도부를 선출을 하게 되는 그 구도가 유지가 되니까 네. 아마 당사에서 상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또 본인의 어떤 캠퍼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직 그 안에서도 가닥에 잡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양쪽에 서 있게 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양쪽에 사람을 이렇게 쭉 세워서 할지 아니면 네. 본인이 그냥 혼자서 할지 저는 좀 혼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옆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을 네. 텐데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아무래도 그 뭐 처음 그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출마 선언을 하면은 네. 그게 서로 안내를 하고 네. 서로 또 뭐 일문일답 같은 것도 있으면은 그전에 또 상의도 하고 그러려면은 아마 캠프에 참여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그 기자들이 눈에 잘 띄는 장소에는 앉아 있겠죠. 네.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장소 그리고 하게 될 경우에 단상에 누가 오르는지 단상에 한동훈 전 위원장 혼자 오른다면은 양쪽 벽에 서 있는 그 참모 진영들 뭐 이런 얼굴들을 보시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이제 장악하게 될 때 그때 함께할 사람들의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출마 선언 임박했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쏟아지는 배경으로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를 주시하기도 하는데요. 몇 차례 잡음을 겪었던 이 용산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전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흥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미 위원장께요.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주말을 넘어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좁히기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의 대권 가도에 가장 유리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선택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 해도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어떤 정치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 수위는 아마 전당대회 출마와 더불어서 상당히 피치를 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문제는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치적 스탠스를 아마 전략적으로 본인은 모호하게 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러면 국민 선택은 받기 어려울 겁니다. 아, 예. 그렇다면 모함을 이제 벗어나서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그런 단계가 와야만 한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 선택이 빨리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호한 것이냐 명확한 것이냐의 현안은 뭡니까? 전 최상병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 지금 선택적으로 함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거는 국민 선택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지금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가 선물 수령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특검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수용을 할 것인지, 그러한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내놓을 것인지, 이제 이게 중요해진다, 이런 굉장히 뜻이군요. 중요한 정치적 선택지가 될 거라고 보고, 아마 수정안만 내더라도 대통령과는 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멀어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내의 입지가 지금 뭐 친윤이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상당히 남은 부분 때문에 네. 그 선택을 완전히 전격적으로 명확하고 명백하게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지만, 저는 국민을 보고 간다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다는 마음의 어떤 결정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리지 않았을까. 다만 그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할 텐데, 이도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요. 네, 애매모호한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애매모호하면 선택받기가 힘들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을지요, 아니면 어떤 제3의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이제 묘안을 들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송 국장님,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국민에 처할 때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반복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민심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죠. 아, 민심에 예. 따르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계속 그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그 한동훈 대권 가도에 가장 큰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다면 아예 새로 당을 만드는 게 나아요. 네. 그 상황이라면은. 네. 어쨌든 집권 여당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어요. 네. 3년 남아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방치안의 관계인데 두 네. 사람은.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총선 때 등장을 했을 때 네. 그 민심이 동반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그 국민의힘 네.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지지율까지 동반 상승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마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될 겁니다. 이게 3년 남은 시점에 지금부터 차별화를 해가지고는 양쪽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뭐 탄핵 뭐까지 갈 그 태세인데, 지금 특검 자락을 깔면서 네. 거기서 만약에 여권 안에서 따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의 앞날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데, 야권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당 대표가 된다면은 여당 대표까지 거기에 가세를 하면은 그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철회가 되는, 그 원래 지지층에서 지지를 네. 철회하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금 뭐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고정된 네. 것도 아니고 계속 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분간 두 사람이 협력적, 그리고 견제도 약간 하면서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견제도 있고 협력도 있고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대목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은경 기자께요. 네. 자,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보도록 하죠.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을 주어로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어로 했을 때 윤 대통령의 마음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국면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윤 대통령하고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말 20년 넘은 관계고, 네. 사실 저희 법조 오래 취재해온 입장에서 두 사람은 보통 선후배 관계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왜 총선을 앞둔 지난번에 윤한 갈등 국면에 저 두 사람이 저걸로 관계가 끝날 관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많긴 했거든요. 다만 어떻게든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뭐 여당의 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정치 노선을 걷고 뭐 그런 이상은 네. 윤 대통령하고 아주 같이 가기는 또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네.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조금 위험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당무 개입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규범적인 논란이 아니라 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경선 개입으로 실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굉장히 의문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가 되는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기자님, 그렇지만 이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때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은 뭐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지난번에 전당대회들도 항상 그래왔고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당장 언론, 뭐 정치부 기자들도부터 그거 열심히 취재할 텐데요. 네. 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 정말 뭐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무하다 이런 시절까지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텐데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또 상황이 다른 게 물론 이제 당권 주자로 나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한 전 위원장의 인지도나 영향력이 워낙에 좀 압도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네. 해서 과연 어떻게 보면 윤심의 영향력, 윤심이 좌우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